안녕하세요. 초보 재테크 TV 29번째 시간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올립니다.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좀 못했고요. 그래도 올해 연말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결산을 해보고 내년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각 연금별 결산을 좀 할 거고요. 그래서 먼저 퇴직연금, 그리고 개인연금, 퇴직 IRP, 미국 주식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각각 한번 보시죠. 첫 번째 퇴직연금 결산은 이번 연도에는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. 제가 기존까지 우리은행에 퇴직연금이 있다가 지난 11월 달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래에셋대우로 이동이 약 1개월간 소요되더라고요. 신청하고 1개월 후 걸려서 이동을 완료했고요.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로 바뀌고 나니까 퇴직연금에서도 리츠하고 ETF가 구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채권 그리고 뭐 주식형 리츠 주식으로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약 채권 펀드는 현재 약 40% 정도 좀 돼 있는데 요 수준에서 아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현재 채권형 펀드에는 단기 펀드로 신한 BNPP, 베스트 크레딧 단기 채권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인컴 펀드로 삼성 글로벌 인컴 펀드 1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약 비중이 한 46% 정도 되는데 단기 채권은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.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약 40% 정도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. 이번에 리츠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. 리츠. 그래서 리츠 관련해서 한 10가지가 좀 넘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둘이 여섯 7개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맥쿼리 인프라,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,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, 롯데 리츠, 그리고 A 리츠, 그리고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, JR 글로벌 리츠, 요 총 7가지의 리츠를 좀 담았습니다. 그래서 지난 12월 말에 배당락이 있었고요. 그래서 현재는 조금 마이너스인 주식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현재 약 4천만 원 정도 담아져 있는데 배당락하고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좀 봐서 약 한 6천만 원 정도까지는 리츠 주식을 좀 더 담을 생각입니다. 각각의 리츠별로 수익률이 있습니다. 요거는 순수 배당 수익률인데요. 그 중에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좀 리츠별로 다르긴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좀 있는 것도 있고요. 일부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게 될 경우 향후에 뭐 자산 가격에 따른 차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, 순수하게 그냥 월 배당을 할 수 있는,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맥커리 같은 경우 6%대, 그리고 A리츠 약 7%대, 글로벌 JR 글로벌 리츠도 약 7%대. 그래서 각각에 맞춰서 좀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. 뭐 리츠 중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리츠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주가 지수, 그리고 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서 적절하게 평단가를 낮추는 그거를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는 각 나라별로 골고루 담아져 있습니다. 미국, 그리고 한국, 그리고 중국, 인도, 유럽, 러시아, 베트남, 그리고 일부 대한 펀드들,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까지 합쳐서 이것도 약 4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각각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리츠 쪽이죠. 리츠 쪽이 지난 12월 27일인가요? 배당락이 나면서 약
5%에서 뭐 많이 떨어지는 건 10% 정도까지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, 그리고 뭐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구배당,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구배당은 분기별로 나눠져 있고요. 12월 달에는 배당락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플러스인 상태인데 한번 1월 달인데 한번 1월 달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A리츠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 배당락이 좀 신한알파 리츠는 3월 6월인가요?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현재 조금 고점에서 사서 좀 물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것은 단기 펀드 뭐 0.25, 그리고 유럽은 약 1.9%, 인도는 약 4%, 인컴 펀드도 0.6, 그리고 대한 펀드 2%이 정도 다 있고요. 미국도 한 2.5%, 그리고 플레인 바닐라 글로벌 약 4.5%, 국내 주식형 6.5%, 그리고 채권형 펀드 중에서 삼성전자를 일부 담을 수 있는 채권 혼합 펀드가 있어서 한번 담아봤는데 요게 현재 퇴직연금의 채권형 펀드로 편입이 되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인도 채권은 약 좀 떨어졌네요. 인도 채권을 제가 일부 담았는데 이게 환해지가 안 되는 거를 몰랐어요. 그래서 현재 바로 환매 신청을 했습니다. 현재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 같은 경우는 주식 현재 환차손을 계속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환매를 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베트남은 약 7%, 러시아도 2%, 중국 본토 약 2% 정도, 국내 주식 약 10%, 중국 주식 5%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롯데리츠도 배당락이 있었는데도 견고하게 잘 막아주고 있고요.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마이너스 2%, JR 글로벌 리츠 마이너스 0.9%. 이거는 배당락이 돼서 돼 있는 거고요. 일부 현금 자산 가지고 일부 주식형하고 주식형 펀드하고 리츠에 분산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개인연금 결산입니다. 한국포스증권 네, 현재 다 있는데 좀 많이 좀 정리를 해서 좀 간략화를 했고요. 크게 현재는 한 5가지 정도 상품을 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유가에 담아져 있는 한화에너지 인프라, 그리고 베트남에 1100만원 정도, 인도 1000만원, 그리고 미국 리츠 주식 부동산 파생형을 좀 담았고요. 나머지는 단기하고 자동운용 상품에 좀 담았습니다. 각각의 수익 볼게요. 유가가 12월 들어서 좀 떨어지면서 같이 동반해서 에너지 인프라 쪽도 많이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요거 보는 조금 더 비중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두 개 정도 담아져 있는데 향후 좀 봐서 터닝을 할 때 좀 추부를 해서 반등할 때 수익을 좀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. 베트남은 약 뭐 괜찮습니다. 약 8% 정도, 인도도 뭐 양호하게 가져가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약 베트남에 약 한 1,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. 견고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요 정도 약 1,000여만원 정도 진행을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이고요. 미국 리츠 쪽도 약 1,000만원 정도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단기 펀드 약 1,000만원 정도 담아 있어서 총 6,200만원, 올해 100만원 정도 추부를 했습니다. 연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. 이 정도 기회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. 다음은 퇴직연금 IRP입니다. 퇴직연금 IRP. 퇴직연금 IRP는 제가 따로 관리하기가 좀 귀찮아서 아예 세팅을 했습니다. 어차피 30% 정도는 단기채나 기타 채권펀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기채에 그냥 넣어버렸고요.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약 560,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구배당 약 400만원, 그리고 미국 S&P 500 약 300만원 정도 해서 총
1800만 원 세팅을 했고, 요거는 그대로 갈 겁니다. 그대로 갈 거고, 미국 S&P 상태를 좀 봐서 요즘 횡보를 하고 있는데, 요거, 배당금이라든지 분배금, 요거를 봐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할 생각이고요. 나머지, 뭐, 맥쿼리 인프라는 쭉 가져갈 거고요. 미래에셋 타이거는 현재, 주가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켜볼 생각이고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자주 종목을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.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서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약 IRP는 1800여만 원 정도 돼 있고요. 수익률이 15.47에 돼 있는데 뭐 진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단순 수익률인지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납입 금액 대비 총자산 그냥 그대로 나눈 것 같아요.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뭐 제가 이것도 한 4,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3, 42, 4, 46, 연 4%? 연 4% 정도? 나 3% 정도?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뭐 수익률이 좋거나 그렇지 않은데 차라리 이 고배당주로 해서 배당 받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요번 작년 11월부터 제가 미국 월배당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. 월배당 주식을 했고 월배당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그 주식 중에서 크게 5가지를 담아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미국 그것도 리츠 주식이죠. AGNC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월배당 ETF를 진행을 했고요. 현재 금액은 655달러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리얼티 인컴 이것도 리츠 주식이죠. 리츠 ETF고요. 약 1,500불 정도 진행을 했고요. 미국 PPF US 스탁 아마 이게 이 바우나 이런 이쪽에 아마 배당 주 쪽으로 좀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 1,000불 정도 그리고 미국 S&P 500 중에서 고배당 중에서 로우 바이로트인가요? 그래서 변동성이 좀 적은 거 그래서 약 1,600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. 이거는 현재 지금 요 투자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 뭐냐면 현재 원화가 지금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넣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좀 시간을 좀 리드 타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환차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의 그래프라든지 또는 이것 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급격하게 원화가 절상이 된다면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좀 적은 금액 정도 월 한 100만원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환율이 횡보하거나 또는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불을 하든지 투자 금액을 좀 높이는 이런 전략적인 방안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미국 월배당을 시작했다 요 생각이 되고요.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배당이 나오면 향후 배당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올해 연말 결산했습니다. 현재 퇴직연금 각각의 연초에 얼마에 시작했는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몇 프로 수익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올해는 그래도 한 약 7, 8% 정도는 났던 걸로 생각이 좀 되고요. 그래서 오늘 2020년 12월 31일 기준가인 요 금액대로 해서 올해 2021년 말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다시 한번 결산을 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퇴직연금의 목표는 연 8%입니다. 8%. 그래서 리츠에서 약 4에서 5%, 일반 단기채 펀드에서 약 20%, 나머지 주식형 펀드 통해서 연 8% 정도
목표를 수익률로 가져갈 예정이고요. 개인연금도 약 8% 정도 비율은 유사합니다. 그래서 연 8%를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할 거고요. 퇴직 IRP는 지금 배당주하고 이런 걸 섞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나 일단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뭐 그렇게 변경하지 않고 약 5% 정도 가져갈 생각이고요. 미국도 현재는 해당 주식을 팔거나 이럴 것들이 아니고 순수 월 배당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 현재 한 4,800불 정도 진행을 했는데 월 배당을 받아서 연 5%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아래와 같이 다 결산을 좀 마쳤고요. 2021년 연말에 그럼 다시 한번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